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고향 행정의 안녕을 좀 살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친 김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향 행정 특히 예산 문제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황당한 뉴스가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사업을 하는데 억소리 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죠. 무슨 로봇 태권브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황금 바둑판을 만들고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실태를 한번 지금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이렇게 몸소 고름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네, 잘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황당한 사례 좀 몇 개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네. 뭐 로봇 태권브이 같은 경우는 산 꼭대기에다가 네. 거의 이거 원래 로봇 태권브이 크기라고 해요. 그 만화에 나오는. 근데 그거를 이제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어젯밤에도 제가 이 얘기를 8살짜리 우리 아들한테 했더니 네. 저 그럴 리가 있냐? 그건 만화에 나오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8살짜리 꼬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아니, 그리고 로봇 태권브이는 이미 저기 그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에. 원래 비밀 기재여야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러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대형 조형물 그리고 또 이번에 인천 또 앞바다에 네. 뭐 옛날 서영춘 코미디언이 인천 앞바다에 뭐 사이다 같으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노래가 노래도 있었죠. 있었죠. 예. 그걸 그대로 흉내내서 또 한 20m짜리 사이다 병을 설치하려고. 인천 앞바다예요? 네, 앞바다에. 그리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저기 황금 바둑판 그래서 신안군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그건 진짜 순금 뭐 100 몇 킬로그램 이걸 해갖고 뭐 예. 황금 바둑판을 만든다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금이요. 저기 10톤도 없어요. 금이랑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인천 앞바다 사이다병은 철회가 되긴 한 거죠, 그거는. 예, 철회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언론의 힘도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황금 전복도 있다고 그러고. 네. 전복이 많이 난다고. 황금 박쥐도 또 저거 뭐 있었고요. 예, 그렇죠. 가마솥도 있고.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하시고 다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어떤 조형물이고 상징물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일단 그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거다라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좀 그 우리가 뭐 지역의 역사성이나 뭐 주민들의 그 어떤 문화나 이런 네. 걸 고려를 했다면 예. 그런 발상이 나오기 좀 힘들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그러려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예. 시간을 많이 좀 써야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자기가 있는 임기 내에 하려고 하니까 시작으로. 예, 갑작스럽게 예. 즉흥적으로 이제 일을 추진하게 되고 예. 그게 이제 그 제3자가 볼 때는 코미디 같은 모습으로 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면 그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재선이나 삼선에 도움이 될까요, 그게? 뭐 저는 별로 도움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표를 깎아먹을 것 같은데요. 그게 송덕비에 올라갈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은 잘못된 패러다임, 네. 잘못된 사고, 가치 이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또 뭐가 있는데요? 그분과 그분을 둘러싼 분들의 이익이 좀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커넥션이 있다. 네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게 뭐냐면 이런 조형물도 있지만 네. 산업단지와 축제가 아마 지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지역 축제는 정말로 웬만한 지역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지역 축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조형물은 일종의 지역 축제랑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네.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 산업단지는 땅값 보상. 지역의 지주들. 예. 그리고 이제 그 조형물이나 이제 이런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나 왜냐하면 축제 할 때마다 새로 뭐 짓거든요 또.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 그걸 위해서 조직을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조직에 또 누구 취직시키고 이런 문제가 다 걸려 있다고. 근데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추석 전후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 네. 저도 고향 가고 이러 보면은 지역 축제 항상 추석 때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보통 지역 축제는 뭐냐면 지역 특산물하고 연계가 돼서 네. 이 특산물을 생산하는 지역 주민들의 판로 개척 이런 어떤 차원이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잖아요. 예. 그런 면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좀 기획이 치밀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한두 번 해보고 만약에 성과를 평가해서 안 되는 거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빨리 시작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게 이제 문제고요.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가 2014년 기준으로 5억 이상 쓰는 게 361개예요. 그러니까 지역 축제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마다 5억 이상 쓰는 게 그러니까 예, 361개인데 그럼 5억 곱하기 360 하면 1,500억, 1,800억 정도 바로 드는 거죠. 계산이 되시네. 예,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예. 그 행사 자체로 흑자를 보는 건 거의 한두 개예요. 아, 지역 축제가 다 적자예요? 아, 그럼요. 그것도 이제 뭐 그 엄청난 적자인데요. 예. 근데 물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근데 그걸 측정해 본 지역은 없어요. 그냥 아. 막연한 생각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가는 이제 요것만 보니까 실제로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건 한 20개 정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게 진짜로 이제 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이나 네. 이런 데 실제로 이제 효과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한평 나비 축제. 예. 그럼 한평의 나비 축제 때문에 흑자는 아니거든요. 예. 하지만 한평이 청정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겼어요. 아. 그래서 쌀과 고기가 잘 팔려요. 아. 그렇지만 그 비밀은 한평은 청정 지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나비가 원래 청정 지역에 사는데 네. 그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축제 때문에 잠깐 푸는 거죠. 예, 그렇지만 여하튼 노력은 참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입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2991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진해 지역에 100m 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것도 세우겠다는데 있죠. 예. 한국에 그것도 지역에 돈이 없을 텐데 그래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고요. 그 저는 돈은 우리나라는 지금 돈이 많은 나라거든요. 문제는 돈이 많다고 마구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의미가 있고 예.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예. 의미가 있어도 그게 또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가 네. 그런 걸 평가해 봐야 되는 거지.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의 즉흥적인 어떤 발상으로 예.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차라리 그 지역 축제에 들어가는 이제 5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직접 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5억이라고 네. 하는 게. 차라리 그 5억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SNS라든지 인터넷 홍보 쪽으로 집중 투입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퍼뜩 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저희 이쪽 공부하는 사람들 핵심은 지역 주민이 가서 진짜 같이 즐기는 축제가 진짜 축제지. 그게 외부 사람도 오는 축제지. 네. 지역 주민은 전혀 관심 없는 축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아, 그럼 오히려 이제 그 축제만 돌아다니는 또 그러니까 이 상인 예. 이런 분들도 업자를 있다면서요. 위한 축제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역 그게 바로 역사성이거든요. 근데 지역 주민들이 가는 곳이 외부 사람도 갈 만한 곳이죠. 네. 그렇지 않고 지역 사람 가보시면 네. 한 명도 없고 그 외부 사람은 온다고 그거는 제가 볼 땐 거의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좀 그러니까 그 예산 전문가시잖아요, 소장님. 근데 좀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이제 가을 정기국회 되면 이제 그 중앙정부 예산은 이제 국정감사도 다 하고 예산 결산도 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서 지역 축제 예산으로 5억을 투입을 했으면 정말로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냐 다 그 검증이 됩니까? 일단은 요즘은 이제 재정공시라고 해서 공시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총액만 나오고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런 건 잘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아니 그 5억을 어떻게 어느 항목에 지출했는지 이거 공개 안 해요? 뭐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요? 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지자체마다 이 행정정보 공개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예. 지역마다 3,000개, 5,000개 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 공개하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누가 그 입찰 받았는지 누가 경쟁했는지 네. 하도급 누가 받았는지 이걸 공개하는 지자체가 있고 네. 아예 누르면 조달청 해갖고 그냥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지자체도 있고 그럼 그런 지자체는 주민들이 좀 정보 공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청구하고 해야죠.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공개하라고 딱 지침만 내렸는데 예. 그 공개하라고만 지침을 했으니까 예.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지역이 결정하는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제가 전라남도의 모 군에 네. 강의를 하러 가면서 예. 그 계약 구매 입찰 용역 그 사이트를 찾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예산이 3,000억이고 주민이 27,000명인데 예. 무려 1,200억을 건설에 쓰고 있는 거예요. 유지 관리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건설에. 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제일 많이 쓰는 게 조경 사업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군이거든요. 예. 그런데 조경이 300억을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누가 계약을 했나 알아보니까 하도급에 1차도 아니고 2차 하도급에 100억이 한 업체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업체가 어떻게 되는 건데? 네, 이제 그 업체 대표 이름을 얘기했더니 구례군 주민이 다 알아요. 군수님의 동생이더라고요. 제가 이미 군 말씀하셨어요. 아 친동생?
아닙니다. 네. 그래요? 이건 당연히 그럼 감사 이런 거 들어가요.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의회가 제동을 걸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이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도 의회가 아니고요? 힘이 약하거나 아니면 좀 의지가 부족하거나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어떤 뭐냐면 그 보여주기식 어떤 사업, 무슨 조형물이나 이런 거 이야기했고 지역 축제 이야기했고 케이블카도 문제가 네. 많다면서요. 우리 저 한참 케이블카 설치 문제로 막 지역 주민들이 막 환경단체랑 막 싸우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럴까? 근데 저는 케이블카면 그 설악산 예. 이건 파득도 오르는데 케이블카 설치하려는 데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한 40개가 넘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추측하는 건 이렇습니다. 케이블카가 그 허가 기간이 없어요. 잠깐만, 그건 남산 케이블카 아니에요? 예, 남산도 그렇고 설악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모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법을 최근에 이제 김정우 의원이라고 네. 그 법안을 냈어요. 너무 심하지 않냐? 30년으로 제한하자 하는 법안을 냈는데 네. 계류 중이고 뭐 절대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남산 케이블카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케이블카 운영권 그 시한이 없다는 얘기는 들었고 저희도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67년부터인가 했고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얘기 옛날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도 그런다고요? 설악산은 76년부터 박정희 대통령 큰 사위께서 하시고 예, 그렇죠. 집안이요. 거기도 그렇고. 그것도 계속하고 있죠. 근데 지금 허가가 나도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법이란 건 규정을 해야 되니까 네. 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전 의혹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럼 만약 그 허가권 하나만 따면 네, 대대손손이 그냥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예. 근데 왜 법도 통과가 안 될까 만들어지지 않았었을까라는 네. 저는 그거를 좀 지키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아닌가라는 그러면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회의원과 예, 케이블 그 운영권을 딴 업자 간에 뭐 좀 제가 볼 때는 상식적 의문, 상식적인 어떤 의혹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한번 이제 그 검증이 필요한 추적이 필요한 그런 것이다. 이거 뭐 1, 2년도 아니고 예. 이제 한 4, 50년을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그러면 이제 평생 속칭 놀고 먹는 겁니까? 예.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예. 우리 버스 회사의 그 노선권 있잖아요. 예. 노선권이 일반 면허가 있고 한정 면허가 있는데 예. 한정 면허는 이제 몇 년 동안만 노선권을 허가해 준다 이런 건데 일반 면허는 없습니다. 그것도 대대손손입니까? 그 법으로 직계 좀비속한테는 상속이 보장돼 있습니다. 지금 먼저 문자 계속 오는데요. 김은숙님은 곳곳이 비리 온상이군요 이렇게 주셨고 그러니까 김병옥님은 짬짬이 빼먹기.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아닐 때 있었던 많은 제도가 예. 지금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예.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HB 위님은 빨대 꽂아놓고 대대손손 이런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걸 지적하는 뉴스를 보면 항상 따라붙는 게 재정 자립도도 낮은 곳에서 이런다. 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사실은 이 경직성 경비가 훨씬 더 비율이 높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쥐어짜는 거예요. 재정 자립도는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지표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 그 국가에서 예. 부족한 예산을 다 보충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사용 없고요. 재정적 높든 낮든 간에 네. 예산을 잘못 쓰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재정 자립도가 10%든 50%든 나머지 부족한 건 국가에서 채워주니까 곳간 빼먹듯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는 정말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차근차근 좀 해봐야 되는 이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짧은데 큰 그림만 한번 그려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